생리케즈 거리 음모에서 살아난 나폴레옹은 1800년 12월 24일 하이든의 천지창조 파리 초연에 참석한다. 정치적, 사회적 경계를 넘어서는 보편적 가치를 지닌 하이든의 음악을 통해 정치적 중립성을 부각시킨다. 전통과 혁신이 공존하는 유럽적 가치를 자신의 통치 이념에 융해시켜 프랑스 혁명의 혼란스러운 상황을 수습한다. 나폴레옹은 영국과 1802년 3월 아미엥 조약을 맺어 프랑스 혁명 전쟁을 종식시킨다. 영국은 카리브해의 마르티니크 섬과 지중해의 마르타 섬을 반환하고 프랑스는 나폴리에서 철수하기로 동의한다. 프랑스 혁명 이후 유럽에서의 전쟁이 중단되자 양국 간 무역의 재개로 유럽은 잠시 평화를 누린다. 나폴레옹은 1802년 5월 실시된 국민투표에서 약 99%의 찬성을 통해 종신 집정관으로 임명된다. 대중적 기반의 정당성을 획득한 나폴레옹은 절대적 권력을 독점하는 제국체제의 발판을 마련한다. 나폴레옹이 유럽 전역에서 야심을 드러내자 1803년 5월 18일 나폴레옹 전쟁이 재개된다. 영국과의 전쟁 준비를 위해 나폴레옹은 1125만 달러의 헐값으로 루이지애나를 팔아치운다. 미국은 제곱킬로미터당 5달러에도 미치지 않는 가격으로 260만 제곱킬로미터의 땅을 차지한다. 프랑스 제1제정을 선포한 나폴레옹은 1804년 12월 2일 파리의 노트르담 대성당에서 프랑스 황제에 오른다. 봄부터 기울여온 노력의 결실을 보는 운명의 가을 한로에 들어서며 가을 놀이의 절정을 맛본다. 나폴레옹이 이탈리아와 독일 지역에서 영향력을 확장하며 유럽의 질서를 위협하자 영국은 1805년 4월 제3차 대프랑스 동맹을 결성한다. 제1차 대프랑스 동맹을 제압한 프랑스는 아미엥 조약에 따라 제2차 대프랑스 동맹을 종식시킨 바 있다. 제3차 대프랑스 동맹 전쟁은 해상과 대륙의 두 개 주요 전선에서 펼쳐진다. 영국은 2.74%의 낮은 국채 금리로 전쟁 자금을 조달하여 전열함 건조와 연료, 무기 보급에 충당한다. 영국의 전열함은 1805년 10월 트라팔가 해전에서 중형 및 대형 대포의 긴 사거리와 높은 화력으로 프랑스 해군을 무력화시킨다. 프랑스는 영국 본토 침공 계획이 무산되지만 독일 남서부 바덴비르텐베르크주의 울름 전역에 나선다. 라인강을 넘어 울름 근처로 이동한 프랑스군은 여러 군단을 나누어 움직이게 하여 오스트리아군을 혼란에 빠뜨린다. 나폴레옹이 전략적 기동으로 오스트리아군의 후방을 차단하여 고립시키자 2만 7천 명이 포로로 잡힌다. 오스트리아군의 주력 병력을 괴멸시킨 나폴레옹은 큰 저항 없이 11월 오스트리아 수도 빈으로 진격한다. 오스트리아군이 울름에서 괴멸되면서 제3차 동맹군의 주도권은 러시아군으로 넘어간다. 러시아 황제 알렉산드르 1세와 오스트리아 황제 프란츠 2세는 연합하여 12월 2일 반격에 나선다. 약 6만 8천 명의 병력과 139문의 대포를 갖춘 나폴레옹의 정예군은 아우스터리츠에서 약 8만 5천 명의 병력과 278문의 대포로 무장한 연합군과 대치한다. 빈에서 약 120km 북동쪽 방향에 위치한 아우스터리츠는 평야와 구릉지대가 혼합된 지역이다. 나폴레옹이 전략적으로 프라첸 고지를 포기하자 연합군은 고지 점령에 만족하며 측면 공격에 나선다. 좌익의 병력은 연합군의 측면 공격을 방어하며 시간을 벌고 우익은 러시아군의 공격을 효과적으로 막아낸다. 연합군이 프랑스군의 측면을 공격하는 동안 나폴레옹은 기습적으로 중앙의 프라첸 고지를 탈환하여 중앙 진영을 분리시킨다. 혼란에 빠진 연합군은 얼어붙은 산티노 호수로 후퇴하다 프랑스군의 포격에 얼음이 깨져 대규모 병력이 익사한다. 연합군 병력 중 거의 절반인 3만 6천 명이 전투에서 죽거나 포로가 된 아우스터리츠 전투의 패배로 제3차 동맹은 와해된다. 나폴레옹은 1806년 프랑스의 위성국 라인 동맹을 결성해 신성로마 제국 체제를 해체시킨다.